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똑똑한 12시. 지난 3주 전부터는 저희가 이 세월호 특집 퀴즈쇼를 또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호 관련된 주로 퀴즈들을 좀 풀어보면서 이 세월호의 진실도 한번 또 한 걸음 더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조합원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공주입니다. 하늘공주. 네. 예. 본명이에요. 본명이 하늘공주시고. 네. 아버님께서 이름을 아주 예쁘게 지어주셨네요. 네, 닉네임은 있어요. 닉네임 따로 있으시고. 김금순이에요. 네. 김금순이 닉네임이시고. 네. 하늘에는 하늘공주, 땅에는 청와대공주. 그렇죠. 아우, 청와대 안 할래. 안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분위기가 어떠세요? 일하실 때는 아니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여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유쾌한 쪽이에요. 예.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네. 낭만적인데, 낭만적인. 아무튼 4월 16일 이후로 네네. 좀 심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웃으시기도 조금 이런 일들이 좀 네, 종종 있죠. 보편적으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서서히. 예.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네. 또 대국민 담화를 조만간 발표를 하신다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 아닐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까요, 이번에? 글쎄요.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는데. 글쎄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누구에게 담화를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 하여튼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많은 연구를 하셨답니다. 네. 그래요? 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네. 민의가 충분히 잘 전달이 됐다면 네. 기춘이 말 들었다는 거예요? 국민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다니까 어쩜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귀에 국민의 소리가 들린다면 다행이죠. 아니, 기춘이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춘이 말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를 주로 듣겠죠. 기춘이 말 들어가지고 지금 잘된 게 뭐가 있어. 아니 누구지? 이혜훈 최고위원 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인터넷 댓글도 챙겨 보신다는데. 그래요? 예. 저 일베 가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인터넷 댓글은 일일이 꼼꼼히 챙겨 보신대요. 아니, 파리 국이는 데 가겠어. 일베 나가겠지. 그래서 하여튼 그 댓글들 잘 보셨다면 좋은 결정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또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늘공주님 네. 나오셨는데 우리 하늘공주님은 평소에 요즘 어떤 희망들이 좀 있으세요? 어떤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을 어떤 거 좀 갖고 계세요? 이제 모두 같죠. 사람 사는 세상. 네. 네. 누구나가 원하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네. 2003년부터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네. 일단 의식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2003 되잖아요. 년이요? 네. 2003년부터 네. 의식 변화를 위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늘공주라는 이름으로 네.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죠. 네. 그래서 10년이 이제 10년째잖아요. 그러네.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온라인 쪽에. 네네네. 온라인은 지구촌 전체를 상대하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해마다 변화의 흐름들을 네.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빨리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분명히 감지가 됐고 빨리 오고 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한번 또 변화가 확 왔고요. 2012년에 또 변화가 굉장히 세게 왔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빨라지고 있고 2016년 다시 한번 더 도약을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게 희망이죠.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변화이신 당연하죠. 거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기대하세요. 점쟁이는 아니시잖아요. 점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우주 전체를 보죠. 하늘공주니까.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옷은 오늘 이제 의상 같은 게 패션이 네. 전체적으로 그 보라 네. 컬러로 예, 약간 와인색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쉽게 선택하기 쉽지는 않은 하늘공주님은 인류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구원파인가요? 저에겐 종교가 없어요. 네. 어디 매이는 거 싫어서 네. 매이면 제가 매이잖아요. 매이면 의식의 한계, 사고의 한계를 가져오니까 네네. 그런 종교에는 가담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잘 매이시고 사람한테도 잘 안 매이시고. 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요. 이제 어떤 뭐 진실, 진리 예.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옳은 것에는 뭐. 예. 우리 정영진 씨는 종교에 매이지 않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래요? 여자에 매입니다. 그래요. 저랑 우리 아름다움에 매이겠죠. 아름다움에. 네. 저나 김영임 PD나 뭐 네. 우리 아내분들한테 매여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만. 행복하시겠네요. 집에서만. 네. 자, 오늘 그 하늘공주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자,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지금 뭐 청취자 게시판을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하늘공주님 팬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가 봐요. 그래요? 우리 하늘공주님 목소리 들으면 네. 네. 가수 같아. 평소에 노래를 많이 부르는. 예, 노래 잘해요. 제가 볼 때 잘하시죠. 가수보다도 그 노래 선생님. 네. 약간 노래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있으신데. 네. 예, 느낌도 약간 좀 있으시고. 네. 그나저나 우리 김용민 PD의 페북 사진이 지금 또 하나 올라왔는데 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정몽즙 의원님의 사진을 짜내시는 사진을 또 올리셨어요. 나 이 문자 보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정몽준이에요. 요즘 저거 연습하고 계세요. 요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했거든요. 이정섭 씨 아니죠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봤니? 예, 굉장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이정섭, 네. 정몽즙 의원님. 네, 집. 예. 하여튼 뭐 별명이 지금 한 2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게요. 정몽준 의원님 별명이.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엉몽진창? 엉몽진창도 있고 하여튼 뭐. 남자의 눈물이 좀 효과를 네. 발휘하는가 봐요. 몽 심은데 목 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남이 울면은 우리가 좀 숙연해져야 되는데 네. 형님은 아주 큰 웃음을 줘요. 네. 이른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공든 몽이 무너졌다고. 그럴 수 있죠. 네. 아내와 처자식 때문에 하여튼. 맞아요. 몽이. 하여튼 우리 정몽준 의원님 하여튼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전을 또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드리지요. 자, 오늘 이제 문제를 또 이제 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몇 문제 정도 혹시 예상하세요? 8문제 드리거든요. 제가 연필을 세우는 건 잘 못해요. 그런데 네. 제가 찍는 건 자신 있어요. 찍는 건 자신 네.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잘만 찍으셔도. 네. 우리 찍어볼게요. 하늘공주님은 80년대 때 뭐 하셨습니까? 80년대요. 예. 연애 제가 한참 하실 때 아닌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세요? 그런데 취로탄 가스는 냄새 맡아봤어요. 네. 그때가 이제 거의 뭐 한 20대 초반 이때 시일 테니까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80년대는 그렇게 어떤 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으셨었고. 전혀요. 90년대도 전혀, 2000년대도 전혀. 그런 상황에서 2003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의식의 변화랄까요? 어떤 확 깨어나는 큰 깨달음이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부처님이 그런 건 없고요. 어떤 인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깨어난 건 아니고요. 유병헌 목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배우각성을 하여튼 하셨다. 갑자기 어떤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냥 생활에 묻혀서 네. 적당히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네. 탄핵 때였나? 탄핵. 근데 정말 그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겠네요. 전 완전히 그러니까 신문도 안 보고 예. 아예 그러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았어요. 예. 사회, 정치 완전히 모든 이슈를. 왜냐하면 보면 분노하니까 그냥 편하려고. 네네. 네, 그냥 잠시 머물다 간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닫고 살다가 2003년에 제가 이제 갑자기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침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네네네. 탄핵 소추가 그렇죠. 걸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비영리 활동이잖아요. 네. 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전까지 이제 돈 버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거에 이제 전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전까지는 투표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네. 2002년 선거 때도 전혀 안 하셨고 네, 예. 투표를 안 하셨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2002년 12월 25일 넘어가면서 네. 갑자기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03년부터 이제 3월부터 활동을 하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소추 때 굉장했죠. 뭐 게시판 청와대 게시판에 가 살다시피 하고 게시판 발송기 막 돌려서 그때 그분을 변호하느라고 게시판 발송기까지. 그때는 그게 저기가 스팸이 아니었어요. 그게 계속 게시판 발송기를 돌려요. 그러면 네. 일주일씩 막 날새가면서 돌리고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옳다는 것. 하나로. 네, 옳다는 것. 그분이 옳다는 것.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력도 모르고 네네. 그분의 의식이나 사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에 깨어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여러 잡다한 역사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 네. 그 양심의 칼날을 갈다 보면 네.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그냥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누님 보니까 이게 이 문학적 소양이 아주 다분하시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상당히 사료가 박힌. 맞습니다. 평소에 무슨 일 하시는지 양심의 궁금해집니다. 칼날. 정말 이제 노래 선생님은 아니시고. 그냥 일반 평범하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네. 하고 있고.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양심의 칼날 뭐 이런 말 쓰기는 쉽지 않은데. 중2 때. 예. 문학소녀셨구나. 네, 중2 때. 예. 삶이란 무엇인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네.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상당히 중2 때. 불교적인. 그러다 상황인데. 보니까 네. 어찌 보면 모든 그 사물을 폭넓게 보는 게 이제 되었던 것 같고 책을 좀 많이 봤죠. 역시 뭐 책이 중요하다. 요즘도 책을 자주 보세요? 요즘은 안 바빠서 봐요. 많이. 아니요. 책을 보면 네. 오히려 더 저의 사고나 의식이 이 어떤 그 한계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쏟아내잖아요. 자기 네네네. 사고를 쏟아내잖아요. 자기 네. 철학을 쏟아내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우리 누님은 좋아하는 정치인 누가 있으세요? 정치 오늘 요즘에 정치 얘기 잘 나오대요. 정치 뭐 선동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대요. 예. 아니, 죽은 사람 네. 안타까워서 네.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는데 막 선동이라고 하대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는 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자체가 정치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바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 네. 나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정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잘 관리하면 가족 정치고, 네, 그렇죠? 네, 네, 이웃 네. 정치, 모든 게 정치인데 그거를 이렇게 벽을 딱 세우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무지하지 않아요? 혹시 뭐 선거에 나가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싫어요. 그런 싶으시죠. 예. 혹시 왕으로 추대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누님보다는 훨씬 없을 것 같아요. 예. 단연코 그래요. 예. 네. 그래요. 네. 누님이 철학이 바로 바뀌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도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네. 이 종교 쪽으로 가셨어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글쎄요. 저는 종교라는 의미를, 네.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네. 저는 이제 종교를 하나의 동아리라고 생각해요. 동아리? 네,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존중하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동아리 모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 동아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네, 그걸 잘 활용하면 또 사이에 좋은 일들을 가져오고. 네.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학소녀, 님의 감성이 살아있는 하늘 공수님과 함께하는 네, 똑똑한 감사합니다. 12시. 자, 이제부터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팽목항에 가면 한 햄버거 아저씨가 있는데요. 네. 실종자 가족들 또 잠수사를 위한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수제로 무료로 제공을 거의 한 달째. 지금 거의 매일 한 100만 원 가까운 사비를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하루 1000개 이상 햄버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햄버거 이름이 있는데요. 이 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함께버거, 2번 봉사버거, 3번 공짜버거, 4번 잠수버거, 5번 하야버거입니다. 함께버거로 할게요. 함께버거요? 네. 함께버거. 네. 좋습니다. 정답 함께버거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 없어요. 느낌이 딱 함께버거다. 그랬으면 좋잖아요. 잘 지은 것 같으세요? 함께버거? 함께 해야죠. 네. 함께 해야 된다.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300명 넘는 희생자를 가둔 채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던 4월 16일 오전 10시 반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119 상황실은 고위 공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시간에 맞춰서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고 해양경찰 상황실에 수차례 다그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는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떼 같은 목숨을 잃고 있던 그 순간에 생존자 구조보다는 현장에 내려갈 고위공직자들의 의전에 신경을 더 썼던 것이죠.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진짜. 자, 다음 중 의전에 전과 같은 전자와 같은 한자를 쓰는 건 뭘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전의 전자. 할 때? 네. 1번 전두환. 네. 2번 위인전. 3번 예배당 성전. 성전이죠, 성전. 네. 4번 국어사전. 5번 부추전입니다. 과연 한자로 이 전자를 같이 쓰는 한자는 뭘까? 다시 한번 보기를 해줄래요? 보기요. 네. 1번 전두환. 2번 위인전. 3번 예배당 성전. 4번 국어사전. 5번 부추전입니다. 2번으로 할게요. 2번. 위인전. 네. 위인전. 자, 위인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위인전은 이게 전기할 때 그 전자인가요? 그렇지. 그죠? 예, 전기. 그다음에 아마 4번이 정답인데 국어사전의 전자가 이게 무슨 전자죠? 이게 국어사전. 법전자. 그거 뭐 그런 전자. 법전. 의전할 때. 규칙. 그렇구나. 그렇죠. 정답은 하여튼 4번이었습니다. 네. 예. 아쉽습니다. 많이 배워요. 자, 3번 문제 드리죠. 네. 자,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이 자택 강제 진입에 나섰는데 신병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보면 체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데 검찰 관계자, 수사관, 심지어 절단기를 든 소방관 8명이 함께 갔거든요. 근데 문 앞에서 하염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기만 했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예의가 발랄한지.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시더만. 자, 과연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와. 1번 2시간, 2번 4시간, 3번 7시간, 4번 9시간, 5번 12시간입니다. 과연 몇 시간이나 검찰은 소방관 그리고 수사관과 함께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만약에 2시간이 더 넘으면 네. 정말 이건 분노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문 따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야죠. 2시간으로 할게요. 2시간. 네. 더 이상 기다렸으면 이거는 돌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도 참 문제인데 9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아, 검사님께서 검사님께서 아, 수사관과 함께 소방관 절단기 든 소방관 8명과 놀랍네요. 함께 예. 이렇게 많이 출동한 것도 참 이례적인데 이렇게 출동해서 9시간이나 허송세월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잡으려고.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동방예의지국의 검찰인가. 하여튼 현장 검찰 관계자는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위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와야 들어간다. 면서 지시가 올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검사님들도 드라마 쓰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드라마 같아요. 이건 멜로 드라마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9시간 기다리는. 맞아요. 멜로 드라마를 네. 검사들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MBC가 100분 토론이죠. 100분 토론의 진행자를 바꿨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진행자가 네. 정관용 씨에서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바꿨어요. 이 뜬금없는 이번 진행자 교체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데, 자, 그럼 박경미 교수는 얼마나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갖고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박경미 교수의 방송 이력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SBS 심야토론 진행, 2번 CBS 시사 프로그램 진행, 3번 MBN 뉴스 프로그램 진행, 4번 한겨레 신문의 한이TV 주간 현대사 진행, 5번 TV조선 뉴스토, 토요일에 하는 뉴스토 진행, 6번 해당 없다. 이런 거. 5번? 5번 TV조선 뉴스토 진행. 그런 거 같아요. 뉴스토, TV조선 정도는 해줬어야? 그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전혀 없다 한다면, 참. 6번? 할 말이 없죠. 자, 어떻게 정답 몇 번 하시겠습니까? 그냥 5번 할게요. 5번. 네. TV조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경력들 없으시고요. 2006년에 한번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한 적이 있고, SBS에서 잠깐 2006년에 칼럼니스트 같은 거 활약한 적이 있는데, 진행을 제대로 한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이 100분 토론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관용을 교체해가지고 새로 쓴 사람이, 박경미라는 수학교육과 교수예요. 요즘에는 무경력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전체적으로 사회가? 아니요, 저 위에 계신 분이요. 위에 계신 분들이? 네. 이게 보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경력 없고 이런 사람들을 부려먹기 좋아서. 그렇죠. 중용을 많이 한 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 하나 내주면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럼요. 자기가 거기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올라왔다 생각하고 자기 그렇죠. 어떤 철학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차지철이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단 맞아요. 좋은 자리 써주면 무조건 그냥 그렇죠. 목숨 걸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윗사람들도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살짝 듭니다. MBC 100분 토론의 어떤 그 역사 전통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죠?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오늘 문제 수준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수준 높아요. 수준 높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괜찮습니까? 저로 하여금 네. 그 답변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혹시 박근혜 대통령께 전반전 끝났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 대국민 담화에 이런 거 한마디는 좀 해달라. 이런 바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국민들한테 좀 상처를 보도하달라는. 글쎄요. 현재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네. 기대 자체를 안 하니까요. 네. 단 아버지 흉내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지 흉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뿐이에요. 아버지 흉내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글쎄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딸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모든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그 성장이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럼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어렵죠. 그렇죠. 어린 시절. 네. 아니, 다 인성이 완성이 되니까. 제가 이제 40 넘었는데. 네. 예전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 자체가. 네. 변화를 두려워해졌어요, 점점. 물리적인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왠지 새로운 걸 뭘 적응하라 그러면은. 네. 이게 겁나요? 걱정이 되고 겁나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또 뭔가 바꿔라 개선하라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또 없어져. 지가 뭔데 이런 생각도 들고. 40에 이런데. 그땐 자기를 비워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그런데 이제 지금 60 넘은 그 양반이 뭐 바꿔라. 아니야.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처럼 노동자 생활을 하고 뭐 안 해본 거 없는 그 그렇죠. 과거를 한번 네. 생각해봐라. 네. 그러면은 그때를 떠올리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노동자 생활을 1분도 안 해본 양반이에요. 네. 그럼 뭐 무슨 보육 걱정, 교육 걱정, 진학 걱정, 취업 걱정, 승진 걱정, 노후 걱정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른 그렇죠. 사람. 이해를 못하죠. 네. 그분의 내면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또 외면은 철저하게 어머니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우리 유족분들 만날 때 얼굴이 좀 굉장히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잖아요. 맞아요. 본인은 슬픈 표정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다 보이지 관상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왜 이러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지? 없잖아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 표현이 참 적절하네요. 예. 어떤 표현이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을 뭐 혼내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세월호 선장이 살인자다 이런 굉장하죠. 얘기까지 하는 네. 거고, 본인의 분노가 네.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변화하기는 좀 늦으신 것 같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죠. 변화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뭘 기대라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뭐냐면은 네. 그 양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리다. 그럼요. 무리고 그렇다면 그 양반이 내 분수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네. 자각을 해서 그만두기를 바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재난과 위기와 네. 이런 여러 가지 위협에 스스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개인이 핵무장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서초구에 모 빌라가 있어요. 아주 고급 빌라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방핵 시설이 있더라고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지하 4층인가에, 1m 두께의 그 콘크리트 벽, 오, 진짜요? 네, 그리고 30cm의 철문, 그리고 한 달 이상을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비상식량 같은 걸 마련해놓고,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무슨 영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취재 때문에 갔었는데, 네. 제가 그때 타던 차가 그때는 이제 마티즈였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대 주차하는데, 네. 주차 자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한 대 한 대가. 네. 그래갖고 제 차는 거의 보통 이게 세로로 세워야 되는데 가로로도 들어갈 정도로 네. 한 대 자리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왜냐면 이 문 여는데 다른 차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차가 한 집당 4대씩 배정이 돼 있대요. 한 집당 4대씩. 주차 자리가.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경미 교수 과거에 보니까 네. 제자 논문 베껴가지고 학술지에 기고한 사실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 하여튼 뭐 이거는 이거는 변 씨가 왜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러면? 변 씨가 이런 거 저격해야 되는데. 네.
자기 편이라서 그런가? 자기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2007년 한겨레 보도 내용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 박경미 교수 이런 사람을 100분 토론회. 어제 토론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손을 굉장히 떠시더라고요. 저 수전증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그런 큰 임무를 이제 처음 맡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정말. 네.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아무 역할도 중간에 중재자나 이런 걸 못 하다 보니까 토론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토론 시간을 서로 분배를 하고 토론 순서도 이번에 하시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풍경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질문만 그러니까 작가가 써준 질문만 하나씩 중간에 하니까 나중에 그 참여했던 그 교수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베테랑이라 그러니까 김만음 원장 이런 사람들 좀 4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번에 이제 하시라. 주거니 받거니. 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시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좀 자율적인 분위기는 마련을 하더라. 이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네. 박경미 교수였어요.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인 강명석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이끄는 JTBC 뉴스9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두각을 나타낸 건 또 다른 비극이다. 어떤 유가족은 JTBC 뉴스9에만 취재를 허락했는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임 후 단독 인터뷰를 한 곳도 역시 JTBC였다. 취재원에게 국민이 낸 수신료로 만든 방송보다 자본이 만든 방송사가 더 믿을 만한 일이 생긴 것, 이게 이제 큰 비극이다. 이런 취재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석희 사장은 아나운서 하다가 기자가 됐고, 다시 이제 아나운서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네. 자, 아나운서 하다가 기자로 된 경우, 맞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운서 하다가 기자로 된 경우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김주하. 2번 박영선, 3번 전종환, 4번 이창섭, 5번 정세진입니다. 다들 아나운서이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중에 기자로 전직한 사람이 4명, 아닌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김주하, 박영선, 전종환, 이창섭, 정세진입니다. 이름들은 대충 들어보셨죠? 그래요. 네, 정세진으로 할게요. 정세진이요? 네. 정세진 아나운서는 기자로 전직은 안 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다. 네. 어쨌든 5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김주하, 그렇죠. 네. 박영선도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군요. 네, 그렇죠. 아나운서였다, 기자로. 전종환 아나운서는 알고 있고. 네. 이창섭이 어디예요? 이창섭 아나운서 몰라요? 전 이창섭은 모르겠어요. 그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MBC 동기고 이 양반이 SBS로 옮겨가면서 기자로 전직을 했어요. 그래서 앵커도 하다가 프리랜서 하셨지. 그랬구나. 예. 그리고 정세진은 계속 아나운서로. 정세진 씨가 이번에 연하남이랑 결혼한 그분인가? 그렇죠. 정말 정세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의 그 교본, 전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클래식 오디세이 이런 거 한번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이런 시대에 TV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TV에 안 비춰지는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석들입니다. 지금도 그만둔 건 아니죠? 그만둔 건 아니고요. KBS 아나운서긴 그러니까 하고. 진짜 보석들은요. 지금 KBS 같은 데는 그 주말 밤 라디오 뉴스 혹은 새벽 1FM 음악 프로 아니면 한민족 방송 밤 라디오 국제 방송 이런 데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MBC 아카데미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가 있고요. 아니면 경영 파트 이런 데서 일하기도 하고. 제 MBC 아나운서들 보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배현진 아나운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분이랑, 그다음에 한참 파업 사태 때 이렇게 머리에 큰 버섯 달고 나오셨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랑 두 분이 하여튼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실에서는 좀 왕따긴 한데, 그래도 잘 나간대. 하여튼 배현진 아나운서는 참 이번에 기자로 참 이번에 갔는데, 맨 처음에 국회 출입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른 데로 아마 또 기자도 하면서 이제 앵커를 하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쁨을 많이 받는 배현진 아나운서. 자, 6번 문제 드리죠. 올해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이번에도 그 노래 부르는 거는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본행사 때 공식으로 제창이 됐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말이죠. 그런데 2009년부터 이제 이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로 수출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대만에는 노동투쟁가로 번안이 돼서 불리고 있고 태국에서도 솔리데러티라는 노래로 번안해서 이렇게 애창이 되고 있는데 뭐 티벳,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시위를 할 때 노동가요로 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곡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한류의 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홍콩에서도 이 제목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과연 어떤 제목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1번 우리 결혼했어요. 2번 사랑의 행진곡, 3번 그 남자, 4번 그대 따라 가겠소, 5번 산자여 따르라입니다. 그냥 산자여 따르라 할게요. 산자에 따르라. 네, 너무 좋아요. 후렴구에 있는 산자에 따르라. 홍콩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불리고 있을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사랑의 행진곡이래요. 그래요. 네. 사랑의 행진곡으로 홍콩에서는 불리고 있고 네. 사실 이게 이제 이 노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되니까 사랑의 행진곡. 더 완성도가 높네요. 예.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의미가 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사회에 대한 사랑, 여러 뭐 정의에 대한 사랑 그럼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6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잘 풀고 계시고 7번 문제, 8번 문제 두 문제 남았거든요. 네. 7번 문제 어렵습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받았다 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영장 신청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전화를 한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 여기서 문제드리죠. 김용판 전 청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다음 중 한양대에서 정규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김용민, 2번 정영진, 3번 노정면, 4번 박근혜, 5번 정몽준입니다. 박근혜 할게요. 박근혜? 네. 박근혜가 남을 가르쳤다고? 아니, 학교를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닌 걸로. 정규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사람을. 네, 있는 사람. 네. 자, 김용민, 정영진, 노정면, 박근혜, 정몽준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한양대는 누굴 불렀을까요? 과연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아마?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정면 국장님? 님이 하셨으면 참 좋았겠네요. 참 좋았겠다. 희망으로 3번을. 네. 김용민 학생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재미는 있죠. 그 영화 진짜 네.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요? 우리 노정면 국장을 말씀드리자면은 뭐랄까 기자긴 하지만 PD 마인드가 아주 출중한 분이에요. PD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똘끼거든요. 형식과 격식 이런 거를 파괴할 줄 아는 그야말로 이 창조 경제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 그 노정면 선배 같은 경우는 매우 엄해요. 매우 엄해서 학생들이 힘들 겁니다. 엄하다. 엄하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1번 혹시 김용민 어떠세요? 김용민 PD. 재밌죠. 그러니까 김용민 PD가 강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아주 뭐. 네. 네. 정답은 어쨌든 노정면으로. 그냥 가죠. 그냥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네.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언제부터 하셨었죠? 그게 2009년부터 했죠. 네. 2009년부터 해가지고 5학기를 했나? 막 5학기. 2009년이 아니고 2007년 2학기부터. 그렇지. 2009년 2학기까지. 오래 하셨네요. 네. 2009년 2학기에 끝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라고.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왜 그런지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혼자 모르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네. 이후에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왜 잘린지 우리는 다 지금 알고 더 있는데. 유명해지셨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 저는 덕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네. 서울은 아니고 에리카 캠퍼스 안산. 안산에 있는 게 예. 맞아요. 예. 내가 안산을 아주 잘 알지.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안산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또 안산. 마음이 미어집니다. 왜냐? 아. 그 공단 쪽에 그 단원고등학교가 있거든. 네. 어려운 노동자들, 자제분들이 많아요. 계시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강남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은 강남 파라콘에 강남에서 만약에 수학여행 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마 구조가 달라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뭐 나올 만한 뭐 정말 구조에서 너무나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요. 네. 그 유족 대책위에서 법이나 하겠다고 이 말씀하시던데 사회 이제 바람은 그래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법인화에 유족 대책위에 법인화에 네. 좀 협력을 많이 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분들에게 좀 많은 앞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해요. 네. 하여간 제가 안산 다니면서 네. 하여튼 제 강의의 황금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거기서 참 좋은 제자들도 많이 만났고 네. 얄팍한 녀석들도 만났고 정영진 같은. 예.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하늘 공주님과 함께 했던 똑똑한 12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